올해 공채 영어 시험 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먼저 작년하고 비슷했다 볼 수 있겠고요. 문제 배치나 그다음 변별력 문제들도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전반적인 제가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점대 점수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락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특히 60점, 50점보다는 70점대 특히 남학생들이 대거 몰려있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한 문제를 더 맞추냐 못 맞추냐가 큰 당락을 좌우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 배치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처럼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을 앞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렸던 게 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을 천천히 한 문제당 1분에 푸셔야 되는데 2분 정도로 느긋하게 푸십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15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순서 정학이나 그다음 또 문장 넣기 이런 것들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렸듯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앞면에 주제 제목을 빨리 푸는가 하는 것이 뒷면에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독해형 빈칸 추론은 10분의 1만 일자 그겁니다. 독해형 빈칸 추론이 뭐냐? 이번 문제로 치면 14번과 19번입니다. A책형 기준으로. 독해 속에 빈칸이 뚫려 있죠. 나머지 문장을 전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빈칸 포함한 문장하고 보기만 읽어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다 읽었다면 2분은 소요됐을 건데 2분, 3분. 빈칸 끼고 있는 문장과 보기만 읽으면 30초에서 1분 만에 풀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변별력 문제는 논리 문제다.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감히 예상하는 바 10번의 접속 부사 넣기, 그 다음에 15번의 문장 순서 정하기, 16번의 문장 순서 정하기, 특히 16번 문제가 허를 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 문제가 변별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험생들께서 기존의 공부법을 조금 그래도 바꾸셔야 될 게 뭐였냐면 실제로 주관식처럼 제가 요약하는 연습을 해라 그랬습니다. 지문을 그냥 무작정 읽고 찍는 것이 아니라 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이런 식의 연습을 하는 것, 국어 비문학처럼 뜯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 10번, 15번, 16번을 변별력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특징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보면 70점대 집중 몰리는 시험이다. 그 다음 문제 배치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역시나 독해형 빈칸 추론은 빈칸만 읽어도 보기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10분의 1만 읽으면 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문제는 논리 문제다. 접속 부사와 그 다음 문장 넣기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참 잘 냈다. 출제위원들이 이 코로나의 영향을 감안을 하여 너무 우리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를 했다라고 보고 참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전반적인 영어 과목에 대한 난이도 평가를 줄리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간 인터넷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교수님과 관련된 질문 또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데 꿀팁이 있나요? 네. 단어는 꿀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인들의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한국인들의 장점이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창피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많이 배웠는데요. 단어는 자기 혼자 외우니까 자기한테만 창피한 거지. 그래서 약점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단어는 절대 혼자 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어는 반드시 스터디를 통해서 3명, 4명 그래서 저는 조를 거의 짜주는데요. 창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3명만 외우는 것보다 남자 3명에 여자 1명 있고 그러니까 해서 좀 창피한 게 나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보는 게 싫다. 그래서 저는 팀별 보상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팀을 한 10팀을 만들어 놓고 정말 잘한 팀한테 제가 동기부여 칭찬이나 선물도 드리고 또 못한 팀한테는 또 조금 더 채찍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외우지 마라. 혼자 외우는 건 태생적으로 독한 놈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혼자 외우더라고요. 나머지 999명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혼자 외우지 말고 3명, 4명 스터디를 해서 같이 외우는 게 좋고 그랬을 때 칭찬을 할 사람 또 뭔가 선물을 줄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꿀팁이 있는데요. 단어 외울 때는 자기 단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급하게 외웠죠. 그럼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단어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 단어 뒤에 어울리는 명사를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자극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SPUR.
근데 이 자극하다가 어때요? 좋은 자극도 있고 나쁜 자극도 있죠. 그럼 이 SPUR은 실제로 좋은 자극입니다. 그럼 경제가 더 발전하도록 자극하다 이런 예문을 달아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열받도록 자극하다 이런 예문을 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어 외우는 두 번째 꿀팁은 그 단어가 정말 자기 단어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뒤에 어울리는 명사를 붙여봐라. 그럼 바로 들통이 난다. 이런 저는 꿀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견되어 있었던 질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항상 출연하실 때마다 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교수님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다. 도대체 옷은 어디에서 사시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럼요. 예. 우리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합격하면 우리 집 와서 옷장 공격을 해서 가져가고 싶다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박 4일 제가 실직 나서 안 입는 옷을 대여를 하셔도 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아주 20대 때 한 10년 동안 옷가게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되게 이제 안목이 좀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어릴 때는 조언을 좀 많이 받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많이 입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어울리는 옷 또 안 어울리는 옷을 잘 아니까 저는 좀 커버를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할 때 오로지 강의에 모든 걸 걸다 보니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 옷, 제가 좋아하는 예쁜 옷 입고 학생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또 학생들이 대리만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나도 선생님 합격하면 선생님 입고 있는 저 옷 입어야지 이렇게 대리만족을 좀 느낀 것 같아서 저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유튜브 찍을 수도 있어요. 줄리아의 옷장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물론 마음에 드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새 것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때요.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대리만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산에서 부산 소방사관학원 캠퍼스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최호야라는 학생인 것 같고요. 반가워요. 실시간 인터넷 댓글창에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줄리아 선생님 강의 듣는 부산 학생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져서 자극받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줄리아 선생님 곧 실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호야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 이름이 호야 학생. 이름도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눈빛만 봐도 전 하트가 막 느껴져요. 우리 학생들 얼굴 보고 있고 눈빛 보고 있으면 저는 막 우리 학생들하고 설레는 연애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 사랑을 다 드리고 싶어요. 필기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 희망과 꿈을 찾아서 즐기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그때까지만 제가 딱 붙들고 정말로 제가 좀 강하게 좀 빡세게 좀 이렇게 센 언니 좀 셉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는 정말 마음은 제 안에 마음은 따뜻하지만 겉으로는 세게 붙잡고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물어뜯어서 우리 학생들 합격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사랑과 애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시 현재 45분이고요. 잠시만 30초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생활영어 이서연 교수님 모시고 오늘 시험에 대한 또 총평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